결혼 생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부부들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대화와 소통이 줄어드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30년을 넘긴 부부들 중에는 황혼 이혼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존재가 익숙해지고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67세의 박준호 씨와 64세의 김영숙 씨 부부는 결혼한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열정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을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일상과 역할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서로의 관심도 희미해졌습니다. 박준호 씨는 직장에서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에 퇴근하는 바쁜 일정을 반복하면서 가정에 돌아오는 시간이 적었고, 김영숙 씨는 자녀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도 줄어들고 서로의 존재에 대한 관심도 감소했습니다. 결국 퇴직 후 두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TV 리모컨 하나를 두고도 서로 눈치를 보며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 30년 이상 된 부부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일부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게 되기도 합니다. 박준호 씨와 김영숙 씨도 이혼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지만, 40년 동안 함께해온 시간과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혼 후의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갈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박준호 씨와 김영숙 씨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쌓여온 결과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관계 속에서 서서히 변화된 감정들입니다. 두 사람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퇴직 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박준호 씨는 여전히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김영숙 씨는 집안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침에 산책을 하고 함께 여행을 가며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김영숙 씨는 남편이 계속해서 TV를 보며 쉬는 모습을 보며 서운함을 느꼈고, 박준호 씨는 아내가 무엇을 하자고 할 때마다 귀찮아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쌓였고 대화의 단절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대화할 주제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들이 사라졌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지 않다 보니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각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TV를 보는 일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고 말문이 막히게 되었고, 결국 의도치 않게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퇴직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게 되면서 작은 차이들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쉬고 싶어 했지만, 아내는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에게 무엇을 하자고 요청할 때마다 남편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작은 차이가 결국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잘 느끼지 못했던 차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부들 중 82%는 적절한 소통 방법을 찾으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박준호 씨와 김영숙 씨 부부는 부부 상담을 받으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상담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털어놓고 쌓였던 불만들을 풀어나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예전의 연애 시절처럼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었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많은 부부들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에서의 작은 갈등을 미리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대화가 줄어들기 쉬운 시기이지만 적절한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단단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김영숙 씨는 남편이 정말 무관심한 것인지 아니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지치게 되며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이 모든 변화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가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나를 가볍게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방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모든 관계에서 지나치게 착한 태도만으로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지나치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태도를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쉽게 보던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내 변화에 대해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무례한 행동에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는 이런 방식은 저와 잘 맞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점차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거절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명확히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는 그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와 같은 간단한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정한 인연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나를 쉽게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떠나고 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만이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씩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가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과 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지나치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중요한 가치지만 착하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과 배려를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상대가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한 번쯤 거리를 두어보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전혀 찾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부탁을 거절할 때는 길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또는 그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와 같이 짧고 간결하게 표현하세요. 사람들은 내가 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내 감정을 무시한 채 누군가를 이해하고 돕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선택이 될 뿐입니다.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세요.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지 아니면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상대방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단호함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무례한 행동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부탁을 거절할 때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감정과 가치관, 나아가 인생의 방향까지도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 삶은 더 성장하고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이용하거나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삶이 꼬이고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쌓이며 결국 후회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존중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대신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거짓말이 반복되는 관계는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관계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나를 지키는 길에서 멀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도 피해야 합니다.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라며 다른 사람의 꿈과 이욕을 꺾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에 물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며 시기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정서적으로 매우 소모적이므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만 얻으려는 사람과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탁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할 때는 나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소모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하므로 그런 균형이 깨진 관계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과의 관계도 점차 멀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남의 실패나 고통을 비웃고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신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내 말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긍정적이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갉아먹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결국 스트레스와 후회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나도 그들에게 존중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맑은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나에게 끌리고 내가 부정적이고 흐릿한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가볍게 대거나 내 가치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 관계를 끝내는 첫걸음입니다. 진실 없는 관계는 언제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으므로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세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나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반대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내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내가 긍정적이고 맑은 사람이 될수록 자연스럽게 그런 인연들이 다가옵니다. 공자는 친구를 사귈 때 나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잘해줘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진심을 다해 노력했지만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존중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을 쉽게 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남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힘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바꿔야 할 점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겠지.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어 이런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꺼내지 않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해야만 나의 가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의견을 표현하고 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 가치는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의견을 꺼낼 때
비록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받을 때 그냥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며 결국 참고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면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내가 지치고 상처받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또는 그건 제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무시당하지 않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고 간결한 거절은 상대방에게 나의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관계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버리세요. 나는 별로 잘난 게 없으니까, 또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상대에게 나를 그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슴에 새기세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세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괜히 문제 만들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싸울 필요는 없잖아라고 생각하며 내 감정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숨기면 상대는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싸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이는 나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럴 때 내 감정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니까 나는 항상 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자존감을 낮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길 때 상대방도 나를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나를 존중받게 하고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나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익히며 자신을 낮추는 말을 멈추고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존감을 높여 내 가치를 지키세요. 공자는 남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먼저 존중할 때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며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더 밝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기를 바랍니다.